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0일 낮 12시 반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김종인 인터뷰가 보도되었는데 여기서 김종인 씨를 그동안에 비판 많이 했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꼬붕이니까 난 상대도 안 해요. 지가 짓고 싶으면 지으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즉각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반론을 올렸는데 이분은 김종인이란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김종인 씨가 노리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절대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반박하는 논리가 상당히 주목할 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제원 의원은 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씨가 말하는 아사리판일지는 모르지만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인프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프라를 무시하고 바깥에서 살림 차려 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대통령 선거는 시장 선거와도 다르고 국회의원 선거와도 다르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니까 더구나 장제원 씨는 현장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겨본 사람이고 김종인 씨는 한 번도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5번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감각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김종인 씨가 말하는 다소 허황된 공허한 이야기와 이 현장에 딱 붙어 있는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가 이게 밀도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당 밖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깜론을박이 많습니다. 늘 대선 때만 되면 유력 대선 주자에게 다가가 훈수질을 하며 정치 거간을 하려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종인 씨라는 이야기겠죠.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백조가 오리 된다. 흙탕물에서 놀면 똑같은 사람 된다. 등등 솔깃한 말들을 속삭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종인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아사리판이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뱀의 혀와 같은 독을 품고 있는 강교한 훈수이자 저렴한 거간입니다.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대권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온갖 음해와 네거티브는 누가 나서 싸울 겁니까? 막대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일선, 업, 면, 돈까지 뻗어 있는 조직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러한 대선에 필요한 기본적이고도 실무적인 요소들은 차치하더라도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다는 말은 단언컨대 이간질입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경선에서 승리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대선 때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의 정당이 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실감이 가네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이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지휘하에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선거의 승리라는 겁니다. 당무 우선권과 함께 캠프의 모든 인사권을 쥐게 됩니다. 정당은 인물을 통해 국민들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당이 새로운 인물을 수혈시킬 수 있는 시기는 총선과 대선입니다. 총선은 공천 과정을 통해서, 대선은 대선 캠프를 구성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일수록 많은 우수 인력이 모여듭니다. 당내 인사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이고 천하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여 얼마든지 주요 역할을 맡기면 전면에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섀도우 캐비넷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야당이 우리가 집권하면은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발표하는 걸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합니다. 예비 내각이라는 뜻이죠. 그것이야말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이지 밖에서 저울질하는 것은 겁 많은 졸장부들이니 하는 짓이고 졸장부들이나 하는 짓이고 당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질투일 뿐입니다. 정당 하나 장악해 개혁하고 혁신할 자신도 없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장악해서 나라를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 밖에 있는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입당 불가로는 유력 대권 후보와 제1야당을 이간질하려는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간질 속에 거간할 수 있는 브로커입니다. 거간이라는 것은 거간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는 것이겠지요. 대한민국 중도 보수의 총본산인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권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플랫폼이며 문재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상당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현실 인식이 남다릅니다. 김종인 씨가 저 위에 상층부에서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5분 한 것 하고 이 장제원 의원의 아주 딱 부러지는 실무적인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을 두고 국민의힘 바깥에서 살림 차려서 한번 해보라는 게 아마 이 김종인 씨의 이 코치 같은데 이걸 장제원 씨는 일종의 스토커다. 윤석열 스토커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김종인과 손잡는 거죠. 그리고 요새 언론이 이럴 때마다 자주 띄우는 무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 헛일입니다. 헛일. 그런 사람들은 출마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출마해본 사람. 입으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 머리로 해서 되겠습니까? 온몸으로 해야 되고 영혼을 바쳐서 해야 되고 더구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하는 것이고 다소 살벌할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당을 만드는데 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신당 만드는데 모르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당 강령 정하고 조직 정하고 하는데 그거 하다가 한 1년 다 가버립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론적으로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지금 달라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만 고집하지 않고 외부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 영입을 해가지고 미스트롯식으로 한번 근사한 경선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김종인 씨가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끌던 그 당에 침을 뱉으면서 그동안에 참 우물물 잘 마셔놓고 그 우물물에 침 뱉고 돌아다니는 이런 김종인의 속삭임에 물론 윤석열 총장이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의 그동안의 운동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다만 어떤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내부 정비를 잘 해가지고 근사한 모습을 갖춰야 되죠. 감사합니다.